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 공부 중에서 커피 품종이 가장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기도 하고 약간 지루해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나 로스터 그리고 사장님들 또한 그런 품종을 그렇게까지 알아서 뭐해?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게 사실 바리스타나 로스터가 이런 품종 관련 지식을 많이 안다고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리거나 볶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들 또한 품종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무를 떠나서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춰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린빈 바이어라면 최소한의 품종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커피 품종 공부는 영어 단어처럼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월드커피 리서치에 커피 품종 카탈로그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생산국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해서 반복 숙달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품종 탄생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품종 공부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외워야 할 게 정말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 품종은 어떤 품종이랑 어떤 품종이 교배해서 탄생했고 생산량은 어떻고 그래서 맛은 어떻고 이파리 색은 무엇인지 병해충 저항성은 어떤지 같은 생소한 내용이 많은데 외워야 할 품종은 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월드커피 리서치에 보면 이런 품종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홈바리스타나 바리스타, 로스터 분들은 커피를 다루다가 모르는 품종이 나오면 그냥 찾아서 보면 그만이죠. 카탈로그에는 외형적 특징, 재배 특징, 백그라운드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정보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품종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그 품종의 탄생 배경과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WCR 카탈로그엔 없는 쿠르메나, 만델라, 핑크버번 같은 생소한 품종들도 커피의 배경이나 기원을 알면 대략적인 특징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의 히스토리만 알면 바리스타와 로스터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용어와 생물학적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품종이란 농업기관이나 개인이 엄격한 기준에 맞춰 개량한 작물을 의미합니다. 월드커피 리서치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가 재배했고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유전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을 랜드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랜드레이스는 옛날부터 특정 지역에서 농부들이 재배하던 커피입니다. 그렇게 재배하면서 우수한 나무들이 있으면 얘네들 씨앗을 수집해서 다시 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배 지역의 환경, 일조량이라던가 강우량, 토양, 생태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 최적화된 품종입니다. 따라서 랜드레이스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업기관에서 개발한 품종보다 랜드레이스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의 생산량이나 품질 등은 외부 환경, 빛이라던가 강우량, 토양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자들이 깐깐한 평가를 거쳐서 개발한 품종이라도 기후에 따라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종은 특정 개체이지만 랜드레이스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버본 품종이면 다 똑같지만 랜드레이스는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품종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은 품종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탄생 배경을 이해하면 좋은데 그룹핑도 함께 해주면 품종을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를 구분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라비카종은 에티오피아 남서부가 기원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쭉쭉 이동해서 예멘 도착 후에 예멘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의 기원지인 에티오피아와 케냐, 수단, 그리고 주요 경로인 아시아의 예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종은 아메리카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현대 품종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구분한 후에 타임라인으로 구분하면 더 쉽습니다. 이 타임라인에는
그 품종의 개발 배경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가장 처음 등장한 커피 품종 그룹은 티피카와 버본을 기반으로 한 품종들입니다. 품종 개발은 1930년대 브라질에서 시작했고, 이때의 주요 개발 목표는 커피나무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아라비카 커피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는 반대로 생산량이 정말 낮았는데요. 커피를 작물로서 이용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 동안 개발을 한 끝에 생산량을 약 5배 이상 정도 증대시킬 수 있었죠. 이런 초기 품종들을 WCR 카탈로그에서는 버본과 티피카 관련 종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분명 이 나무들은 각각 다 다른 품종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종들의 시작점이 버본과 티피카라는 굉장히 소수 그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쉽게 색상으로 예를 들어서 버본과 티피카가 약간 붉은 계통이라고 보면 이 품종을 교배하더라도 비슷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노란 계통이나 파란색 계통이 나올 수 없거든요. 두 번째 타임라인은 병해충 저항성 그룹입니다. 커피 잎 녹병은 1800년대 아시아에 발병해서 아라비카 커피를 괴멸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차로 유명한 실론이 실은 아라비카를 재배했었는데 녹병으로 인해 다 황폐화가 되고 다 갈아엎은 다음에 티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병이 바다를 건너서 브라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도 녹병에 대응해야 했죠. 기존의 아라비카들로는 녹병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1920년대 티모르 섬에서 하이브리드 티모르라는 품종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적 배경을 살펴봤더니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자연 교배종이었죠. 그리고 아라비카임에도 녹병의 저항성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부스타의 유전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품종을 그대로 재배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재배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바로 생산성이 좋고 몸집이 작은 기존 품종인 카투라와 티모르 하이브리드를 교배해서 카티모르, 디아사치와 티모르 하이브리드를 교배해서 사치모르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때루아가 굉장히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나 브라질, 온두라스, 멕시코 같은 각 생산국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은 이런 베이스격의 사치모르, 카티모르를 받아서 자신들의 기후에 맞게 다시 개량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나라마다 다 다른 품종의 사치모르, 카티모르를 재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품종을 딱 봤는데 사치모르나 카티모르 계열이다 하면은 이 품종은 로부스타가 섞여 있고 병해충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CR 카탈로그에는 인트로그레스드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 뜻은 로부스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품종이 교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로부스타가 들어간 커피들은 맛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나무를 계속 자가 교배하면서 로부스타의 장점인 병해충 저항성은 살리고 부정적인 향미는 없앤, 그러니까 덜 가지고 있는 커피들을 선발했기 때문이죠. 아메리카가 이런 녹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렸던 반면 에티오피아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열매가 썩어가는 커피베리 병이 유행한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커피베리 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찾아 나섭니다. 제가 찾아 나선다고 한 이유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의 아라비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아라비카들 중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커피들을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룹은 F1 하이브리드 그룹입니다. 이 F1 하이브리드 품종은 기존 품종이랑 병해충 저항성 품종들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씨앗으로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F1 하이브리드를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은 묘목을 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카투라와 F1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얘네들 유전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라비카가 원래 염색체가 4개인데 편의상 2개로 표현했습니다. 자, 카투라는 이 두 염색체가 같고 하이브리드는 달라요. 근데 교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염색체들이 한번 섞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손한테 하나씩
주죠. 부에서 하나, 모에서 하나. 카투라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섞어도 같아요. 부에서 어떻게 주나, 모에서 어떻게 주나 그냥 똑같은 거를 줍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섞이면 다르죠. 그래서 자손들은 다 다른 색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F1 하이브리드는 이런 특징 때문에 F1 하이브리드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교배가 일어나서 뒤섞이게 되면 처음 유전체 상태와는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품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씨앗 전파를 할 수가 없죠. 그럼 F1 하이브리드는 무슨 장점이 있냐? 일단 빨리 자라고 첫 열매 맺는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품종을 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커피 맛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아라비카와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품종을 조금 더 이해하는 영상을 다뤘습니다. 그린빈 바이어 로스터 바리스타라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